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만이 있거나 술이나 약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간수치란 말을 자주 들어보실 텐데요. 또 OT, PT라고 하는 간수치 명칭도 자주 들어보셨죠. 이는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달효소 AST, 또 알라닌 아미노 전달효소 AAT의 마지막 두 알파벳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빌리루빈 AST, AAT, 알칼라인 포스파타이즈, 감마 글루타밀 전달효소 수치를 살펴보면 됩니다. 대한간학회에서는 정상 간 수치를 성인 남성은 34, 여성은 3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AST, AAT, GOT, GPT죠. 모두 40 정도가 정상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상 간 수치를 남성 30, 여성 19 정도로 정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엄격한 수치죠. 이 점 역시 잘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AST, AAT의 수치가 정상치를 급격히 넘거나 상승할 때는 급성, 만성의 간세포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AST나 AAT 수치가 상승하는 원인으로는 알코올, 약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만성 B염, 만성 C염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혈색소 침착증, 윌슨병, 우레선 신부전, 호혈성 간염, 알파-1항 트립신 결핍, 셀리악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에디슨병, 글리코겐 축적질환 같은 질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 검사를 통해서 AST, AAT, 감마 GTP 등의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지고 있다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면 반드시 보다 정밀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항상 간 수치가 40 이상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해 30 근처일 때부터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간은 매우 강하고 튼튼한 장기이지만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무척 힘든 장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자신의 간 건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 외에 간 수치가 높아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 수치를 높아지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전은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될 때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도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정상적인 간에도 지방은 5%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 혈당이 돌아다닐 때 인슐린은 그 혈당을 간으로 가져와 글리코겐으로 바꾸어 저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에는 중성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이 쌓이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간 기능이 나빠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섭취하기 시작하면 간과 간 주변에 지방이 끼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원래 간에는 지방이 많이 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이한 부위에 지방이 낀다고 해서 간에 끼는 지방을 이소성 지방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간은 지방이 간에 침착된 정도가 간 무게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방간이 생기면 지방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간세포에 축적되게 됩니다. 물론 중성지방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물론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간 기능이 떨어져 음식물 등을 통해 들어온 지방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생기면 당연히 간 수치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간에 지방이 끼면 혹은 지방간이 생기면 간에서는 염증 반응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것을 간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간염이 심해지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고 지방간이 생기고 심지어 간에 염증이 많이 쌓일 때까지 우리가 이와 관련된 증상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 음주, 흡연, 가로, 피로를 자주 경험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간은 둔감한 장기, 참을성이 강한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튼튼할 때, 간 수치가 정상을 유지할 때 항상 간의 상태, 간 수치를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건강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술을 마시지도 않고 비만이 없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거나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데 왜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인은 탄수화물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경우 에너지를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아닌 탄수화물에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운이 없을 때마다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탄수화물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중독성이 매우 강한 영양소입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현대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체내에 들어간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고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큰 쾌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탄수화물 과잉 섭취나 탄수화물 중독이 생기기도 그만큼 쉽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남아도는 당은 간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앞서 말한 중성지방으로 변해서 간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이 많이 찌지도 않았고 또 평소 술이나 약을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간 수치가 상승하고 지방간까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과잉 섭취와 관련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자신이 혹시 평소에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밥,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도 고혈당 지수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소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을 자주 먹는다면 얼마든지 간 수치가 높아지고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0에서 100으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설탕을 100으로 했을 때 각각의 음식이 보여주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죠.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되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혈당 지수 음식의 빈번한 섭취는 우리 간에도 부담을 주게 되죠. 평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체중이나 비만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 기능이 나빠지거나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마다 혈당 지수도 제각각 다른데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비교적 혈당 지수가 낮지만 청량음료, 고구마, 아이스크림, 늙은 호박 같은 음식들은 의외로 혈당 지수가 높죠.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잘 느끼지 못하는 음식물 중에도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가령 밥 대신 자주 먹는 삶은 감자의 혈당 지수는 70 이상이고 따라서 고혈당 지수 음식에 속합니다. 또 똑같은 과일이라도 껍질째 먹는 과일과 껍질을 깎고 먹는 과일 사이에도 혈당 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과일 대신 마시는 과일 주스의 혈당 지수는 청량음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을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과일 주스로 과일 섭취를 대신하는 일은 무척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바로 무척 단 음식이라는 특징입니다. 물론 단 음식 중에서도 혈당 지수는 천차만별이지만 가급적 달지 않은 입맛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간 건강에는 무척 유리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간 수치를 높이거나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심리적 원인이므로 간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로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간세포도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휴식 없이 계속 일한다면 간 기능이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간 수치를 높이고 지방간을 만드는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중독 행위나 과식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심하면 음주나 흡연, 폭식 또 컨디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각종 건강보조식품들이 간 수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지방간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근심, 걱정, 화나 짜증이 많은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식하거나 탄수화물 과잉 섭취, 단음식 의존 등이 나타나고 또 간 기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술이나 담배 등에도 그만큼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의 부족 역시 지방간의 숨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속칭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른 비만은 키와 비교했을 때 체중은 정상 범위 아니지만 체성 분석을 했을 때 근육이 부족하고 대신 체지방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입니다.
근육 부족은 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고 체온도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잘 되는 반면,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먹는 음식을 에너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대신 에너지가 늘 부족해 힘이 없고 피로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겠죠. 또 남은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지 못하니 당연히 복부지방이나 지방간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운동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부족한 분들 역시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 몸 전반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는 지나친 운동, 가루 역시 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앞서 설명한 여러 원인들 외에도 지나치게 많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약초를 복용하는 것 역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민간약제나 건강보조 음식물들 가운데는 대래 간 손상을 초래하는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강보조식품들을 먹는 일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술이나 담배, 약물 남용, 비만 외에도 간에 직접적, 간접적 악영향을 미쳐 간 수치를 높이고 지방간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나쁜 행위들을 바꾸거나 건절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 수치를 높이고 지방간을 초래하는 의외의 원인들 역시 생활에서 가급적 멀리 하셔서 건강한 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간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